노년의 품격 가꾸기 26만 204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예술이자 기술입니다. 전국시대 책사들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비위를 맞추는 아첨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와 상황을 정밀하게 읽어냈던 그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남의 환심을 사는 법에 대해 번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전국시대 이야기로 본 환심의 기술. 첫 번째 이야기, 장이의 연기. 실제 알랑거리는 말로 비춰지면 아첨의 효과는 반감하고 맙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럴듯한 연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국시대에 손꼽히던 책사 장이가 손님으로 초나라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장의 일행이 뚜렷한 실적도 없이 식객으로 빈둥거리니 아무래도 왕의 태도가 서먹서먹하여 그다지 마음이 편치 못하였습니다. 주머니 사정도 나빠져서 하인들은 투덜거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장인은 한 꾀를 생각해내서 왕에게 아련을 청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저는 그다지 쓸모가 없으므로 북쪽 위나라로 갈까 합니다. 좋을 대로 하도록. 그런데 위나라에서 바라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곳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석이든 황금이든 또는 상아이든 우리 초나라에는 없는 것이 없다. 특별히 위나라에서 바라는 것은 없어. 그렇다면 임금님께서는 그 길은 마음에 없으십니까? 그 길이라니? 네, 중원의 여자들은 선녀들과 구별 못할 정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장인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역설한다. 당시 초는 남쪽이 후진국으로 문화가 앞선 위나라 등의 중원 지역에 대해서는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연 초왕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외진 시골, 중원 여자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는 듣고 있으나 아직 본 적이 없지. 아무쪼록 부탁하네. 왕은 군자금으로서 주옥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은 왕후인 나무와 측실인 정수였습니다. 두 여자는 음모를 잘 꾸미는 여자로 유명하다. 두 여자는 사람을 내세워서 각각 큰 황금을 장이에게 보냈습니다. 약소 하나마 말먹이 값이라도 하는 것이 구실이지만 말할 것도 없이 미인 데려오는 일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나무와 정수는 초의 귀인이라고 전국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당시의 초에서 권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장인은 이 두 사람으로부터도 감쪽같이 황금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떠나겠다고 하며 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난세에서 왕래도 뜻대로 되지 않아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별주를 받고 싶습니다. 이리하여 송별연이 벌어지고 얼근이 취했을 때에 장인은 여기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총애하시는 두 분을 부르시어 함께. 그리하여 나온 두 여자를 보고 장인은 아 하고 감탄하는 체하며 왕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폐하, 신은 100번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 이리하여 장인은 사람을 홀리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분이 계신데도 타국에서 미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폐하를 속인 것은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의 사람에 대해 칭찬을 받은 왕으로서는 기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아무렴. 나도 본래 천하에 이 두 사람을 능가하는 미인은 없다고 생각했었네. 나무와 정수로서도 흔해 빠진 아첨말 따위는 신물이 나도록 들어온 터이지만 장이의 칭찬하는 말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장인은 초나라 궁정의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큰 거짓말일수록 진실하게 들린다고 하지만 아첨의 말도 이처럼 당당하고 보면 단순한 이빨림의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해설. 전국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책사들에 있어서 권력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참으로 목숨을 건 일대 연극이었습니다.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고 자부심이 강하며 게다가 겁장이이므로 이러한 권력자들의 약점을 틈타서 아첨을 하여 환심을 산다는 것은 쉬울 듯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권력자에게는 권력자 나름의 날카로운 눈이 있으므로 탐욕스런 책사들은 곧 들키고 맙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혜를 짜내서 환심을 사는 기술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 우선 칭찬한다, 선물을 한다 따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의 단순한 탐욕스런 자라면 그것만으로 농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와 같이 인간의 정신과 지혜가 퇴화되지 않았던 전국시대에는 쉽사리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역효과를 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지가지 연구가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장인은 직설적인 칭찬이 상대의 경계심을 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예쁜 여자를 찾아 떠나겠다는 명분을 세워 위기감을 조성한 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미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입체적인 칭찬입니다. 제3자의 입을 빌리거나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여 그 칭찬이 아첨이 아닌 객관적 사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뻔한 칭찬은 독이 되지만 상대의 자부심을 건드리는 세련된 찬사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공손소의 해결책. 상대의 말 못할 갈증을 해소하라. 진의 왕족으로서 공손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주 외정도 하여 공적도 있었으나 좀처럼 승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친어머니인 선태후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손소는 어떻게 하든 태후의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했으나 노골적으로 꼬리를 치고 나서기도 겸연쩍었고 자칫 잘못하다간 반발을 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을 눈치챈 헌칙이라고 하는 책사가 공손소에게 진언하였습니다. 선태후님의 친동생 화양군은 줄을 받들고 계신데 아무래도 역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듯합니다. 태후께서는 이를 매우 걱정하고 계시는 중인데 친정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때 당신이 진의 왕족으로서 주나라에 작용하여 화양군을 재상으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태후께서는 마음이 풀리셔서 당신의 승진이 실현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손소는 그대로 실행하였고 선태후가 기뻐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해설. 이 경우 공손소가 아무리 값비싼 선물을 하였다 한들 이 정도의 효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알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무력을 이용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해도 유치한 속셈이 엿보여 도리어 역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의를 할 일입니다. 기본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마음이 된다는 배려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평범한 원리입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일에서 한 가지 사족을 달자면 주위의 인간관계에 대한 배려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사람의 환심을 사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주위 사람의 불쾌감이나 반감을 일으키는 수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 점을 게을리하면 모처럼 상대방을 공략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그 이상의 마이너스를 초래하게 됩니다. 목표로 하는 상대를 둘러싼 상황에 신경을 쓰며 배려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은 물품을 보내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들어준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까다로운 상대를 공격할 경우에는 이 방법이 역시 제일입니다. 공손소는 선태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보석을 바치는 대신 태후가 가장 걱정하던 친동생의 입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가장 간절히 원하거나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환심은 선물이 아니라 배려와 해결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세밀한 부분을 건드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환심을 사는 법. 위의 고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타인의 마음을 얻는 핵심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습니다. 경청과 공감 리서닝.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 충족.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전문성, 외모, 성격 등을 정확히 짚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신뢰를 잃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은 상대를 안심시키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3. 기본 원칙과 절대 금기 사항 태부. 기본 원칙. 역지사지 모든 행동의 시작은 내가 상대라면 무엇이 기쁠까? 라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배려 이야기에서도 언급되었듯 목표로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 나무와 정수 같은 존재의 감정도 살필 줄 알아야 뒤탈이 없습니다. 진정성의 분칠. 비록 기술적인 접근일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 노골적인 아첨. 상대가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이러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모든 노력은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 조언이라는 미명하에 상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은 환심에서 가장 멀어지는 길입니다. 주변의 시기를 사는 행동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잘 보이려다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 환심을 사기 위해 당장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신뢰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국시대 책사들이 목숨을 걸고 연마했던 이 기술들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명과도 같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세심한 관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맺는 말. 장의와 공손소의 지혜를 통해 살펴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결국 상대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깊은 이해로 귀결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더 넓고 깊어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책사들이 보여준 기술적인 면모 뒤에는 사실 상대가 무엇을 갈망하는가를 읽어내려는 처절한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 할 때 화려한 언변이나 값비싼 선물보다는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가 차마 내뱉지 못한 고민을 헤아려주는 세심한 배려를 먼저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세월이 선물한 노년의 품격이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비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번님의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살피며 그들의 가장 가려운 곳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향기로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